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보고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TQQQ, SOXL, TSLL, QLD, BITX, NVDL, BITU 이러한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단어는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ETF 종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SOXL은 반도체 종목들의 3배, TSLL은 테슬라 주식의 2배, QLD는 나스닥 100의 2배입니다. BITX는 비트코인 2배고요. NVDL은 엔비디아의 2배입니다. 마지막으로 BITU는 비트코인 2배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은 전 세계 자본 중 한국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그와 관계된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난 12월에 해외 레버리지 ETF의 장기 투자 리스크 분석이란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을 했고요. 내용이 보고서가 매우 재밌어서 제가 이 내용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그냥 어렵게 영어로 써져 있지만 2배, 3배 ETF를 통칭해서 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버리지 ETF가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투자 상품이더라고요. 저는 S&P 500만 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S&P 500 한 배짜리 이러한 것들은 비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3배, 나스닥 3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 한국인이 일반 비레버리지 ETF 상품에 비해 레버리지 ETF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처럼 S&P 500, 나스닥 100 이러한 투자하는 돈보다 나스닥 3배, 비트코인 2배, 채권 3배 이런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투자하는 전 세계의 자금 중 한국인이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3배짜리는요, 전 세계의 투자 규모 중 12.5%를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 2배는 무려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차지하는 비율은요, 비트코인 2배인데요. 비트코인 2배는 무려 42.4%를 한국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특별히 투자를 엄청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민족도 아닌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ETF에 무려 반 정도에 차지하는 자본을 한국인이 채운다는 게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2배, 3배 ETF는 이런데 일반 상품은 한국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QQQ 상품은요, 한국 투자자가 차지하는 자본 비율이 0.7%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반도체주 ETF인데요. 한국 투자자가 투자하는 투자 자본 규모가 고작 3%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특정 상품이 42%, 39.3%, 20%, 25%, 심지어 코인베이스는 제가 코인을 전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코인베이스 2배라는 상품도 한국인이 거의 25%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한국인이 이러한 투자 상품의 투자에 대한 원리와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할까? 그건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ETF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사에 100이란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요, 운용사는 투자자가 준 100에 플러스로 2배 상품이면 100을 추가로 빌립니다. 그래서 총 200이란 돈을 가지고 실제 상품에 투자를 해요. 3배 상품은 투자자가 운용사에게 100을 주면 운용사는 투자자가 준 100 플러스 200을 추가로 돈을 빌려서 300이란 돈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빌렸으니까. 아무도 돈을 공짜로 빌려주진 않잖아요. 이러한 비용은 다시 쉽게 말해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자는 3배짜리 ETF는 평균 연 12%의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2배짜리 ETF는 6에서 7%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바로 ETF 투자자에게 이 ETF 가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와 똑같습니다. 100이란 돈이 있다면 은행에서 200이란 돈을 빌려서 300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 3배짜리 ETF고요. 제가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100을 추가로 빌려서 200이란 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게 2배짜리 ETF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돈을 빌릴 때 12%, 6에서 7% 고금리를 빌려서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3배짜리 ETF, 2배짜리 ETF는 고금리의 차입 비용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비용이 가격에 녹아져 있으니까 저희는 몰라요. 그럼 이러한 상품을 장기 투자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왼쪽은 나스닥 100이고 오른쪽은 S&P 500입니다.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이 파란 선이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의 실제 성과고요. 빨간색은 3배, 노란색은 2배짜리 상품입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23년도까지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나스닥 100은 3배 상품보다는 성과가 좋고 2배 상품보다는 성과가 조금 낮아요. 반대로 S&P 500은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기초지수인데 2배짜리, 3배짜리 상품이 기본 상품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높거나 조금 낮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동성 끌림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제가 차트를 좀 그려봤어요. 매일 하루에 3% 오르고 하루에 3%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총 40번을 했을 때 기본 상품은요. 최초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가 오르고 3%가 떨어졌을 때 40번을 반복하면 1,000만 원은 마지막에 980만 원의 금액이 되는데요. 3%의 3배짜리 상품은요. 하루에 9%가 오르고 9%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40번 반복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85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에 장이 되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3배짜리 ETF 2배짜리 ETF 이런 걸 갖고 계시면 가만히 있어도 금액은 자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 되겠고요. 이러한 상품을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2배, 3배짜리 ETF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때는 분명히 오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른 것만 딱 먹고 바로 빠지는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한국인이 이러한 타이밍을 보는 게 딴 민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ETF 투자를 하는 전체 자본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자본이 어마무시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 투자 자료를 읽다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많은 이런 상품을 투자를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이러한 투자 상품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나중에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으실 때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더 현명한 투자 판단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보고서 내용을 전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저도 일일이 정성스럽게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